여기는 이제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그러는 거죠. 이제 명칭은 이제 냉각탑인데, 이게 직교령이냐, 대향륜인데, 이렇게 생겨요. 요거 이렇게 컨테이너식으로 사각형으로 된 것은 직교령입니다. 이런 거, 직교령. 원형으로 된 것은, 이게 360도,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은 이것은 대향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 대향류 직교령인데, 이거 용도를 쓰시오. 용도가 뭐죠? 이 냉각탑의 용도는 냉각수를 냉각시켰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뭐냐? 우리 장치에서, 우리 응축기에서 필요한 냉각수. 응축을 하려면 이제 이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가운 물을 만드는 것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흡수식 냉동기, 터보 냉동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행식 응축기가 있는 장치에서는 냉각탑이 옥상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상에 다 냉각탑이 있는 것은 그 건물에는 다 순행식 이제 응축기가 다 있는 거예요. 순행식 응축기가 우리 왕복동에서도 순행식 응축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흡수식은 100%, 터보식도 100% 응축기가 있어야 돼요. 이 냉각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냉각을 순행으로 하는 냉각 방식에서는 이렇게 응축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냉각탑이 있어야 된다. 이 냉각탑의 성능을 갖다가 우리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냉각탑에서 성능 지표, 냉각탑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쿨링 어프로치다. 쿨링 렌이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름에는 이게 냉각수의 온도가 냉각한 온도가 덜 차가워지지 않느냐. 이 쿨링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의 습고 온도에 접근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냉각수의 온도가 그 주변의 습고 온도의 일치도를 갖다가 보는 것이 쿨링 어프로치. 어프로치가 뭐야? 접근하는 거죠. 목표치에 접근하는 게 어프로치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뭐냐면 이 물의 온도는 이 주변의 습고 온도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는 물 아무리 식혀도 이제 그 더운 습고 온도에 더운 날도요. 이것이 건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고 온도는 우리가 이제 건식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습고 온도는 이 습고 온도라고 해서 물을 갖다가 증발하면서 이 증발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습고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고 온도는 날씨가 더운 날도요. 이 습고 온도는 빨래가 건조가 잘 되면 그날은 습고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쿨링 어프로치는 뭐냐면 이 냉각수 출구의 온도하고 이 습고 온도하고의 온도차. 쿨링 온도는 뭐냐면 냉각수 입구하고 출구의 온도차. 이것은 쿨링 레인지. 범위. 입구는 뜨뜻하죠. 이 출구. 이 냉각탑의 입구 출구의 온도. 이걸 갖다가 이 쿨링 레인지고, 쿨링 어프로치는 이 출구의 온도차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습고 온도. 자, 이런 온도를 갖다가 이 쿨링 어프로치가. 쿨링 어프로치가 좋으면은 냉각탑의 성능이 좋은 거고, 쿨링 레인지가 좋으면은 이 입구하고 온도차의 그 온도 차이가 좋은 거니까. 이것은 이제 이 범위가 넓을수록 이것이 효과가 좋은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쿨링 레인지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클수록 좋은 거다. 이것은 쿨링 레인지 어프로치는 이것이 클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네, 이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지. 네, 적을수록 좋은 거다. 이것은 클수록 좋은 거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증발기입니다. 증발기 주변에 배관을 갖다가 이제 표시한 건데, 이것이 이제 팽창 밸브가요. 이것이 이 모세관을 통해서 가문통이 연결됐는데, 지금 이 가문통을 연결한 거를 1, 2, 3, 4번 중에서 어디다 연결한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런 거였어요. 자, 이것은 가문통을 갖다가 1, 2, 3, 4번 중에서 어디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것을 1번, 이제 1번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2번으로 하는 것은 3번, 4번은
안 좋다는 거죠. 이 2번은 왜 안 좋냐면은 여기는 정확한 온도를 감지를 못해요. 2번, 3번, 4번 이게 수평 배관보다는 수직 배관이 더 온도를 갖다 감지해요. 온도라는 게 뭐냐? 이 냉매가 이 통 안으로 냉매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또는 많이 지나가느냐, 적게 지나가느냐를 가문통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고인 부분은 이것이 오일이 고여 있을 것이고, 수직 배관에서는 냉매의 흐르는 양을 갖다 감지를 못할 것이고, 이 4번은 증발기하고 너무 떨어진 곳이니까 이것이 안 좋다는 거고, 1번이 이 증발기 출구에 냉매의 증발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감지하는 것은 1번이다. 그런 거고. 자, 지금 요런 팽창 밸브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고 그러면은 온도식 팽창 밸브인데, 이것은 요게 보면 요 A번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A번이 이것이 균합관이라 그래요. 자, 팽창 밸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것하고 이것은 똑같이 가는 것은 고압 측에서 와요. 그리고 굵은 것은 저압 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쪽에서 굵은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같은 이 가문통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가 추가돼 있죠. 요 추가돼 있죠, 이거. 요 추가된 요 배관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균합관이에요, 균합관. 저 A 배관입니다, A 배관. A 배관, 균합관을, 여기서 보면 이 균합관 A 배관을 자, 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배관은 우선 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그냥 온도식 팽창 밸브, 요것은 온도식 팽창 밸브, 요것은 외부 균합관용 온도식 팽창 밸브예요. 입구는 가는 관이고, 팽창 출구는 이게 굵은 관이면서 출구는 이 액이 증발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팽창 밸브 바로 직전에는 이것도 똑같은 액인데 얘는 저압의 액이에요. 얘는 고압의 액이고, 그래서 저압의 액이 증발기를 통하면서 이것이 액이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을 하는 과정이 액이 기체가 되는 것을 증발 과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증발기 내에서 증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문통의 역할은 뭐냐면 증발기 출구의 냉매 상태를 갖다가 확인하는 건데, 이 증발 배관이, 출구의 배관이, 이 배관이 굵은 경우도 있고, 배관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출구야. 이게 증발기 출구 배관. 증발기 출구 배관인데, 이 배관경이 크게 되면 가문통을 갖다가, 자, 가문통을 만약에 여기다가 가문통을 설치해 보세요. 자, 똑같이 가문통을 이렇게 설치해 보세요. 자, 이게 가문통이고 증발 배관이야. 이것이 이제 압축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압축기로. 이 압축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냉매라고 하는 것이 압축기로 가기 전에는 이것이 증발된 상태. 즉, 냉매가 하나도 없어야 돼. 냉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압축기로 가야지만이 압축기가 액압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증발기 출구임에도 불구하고 냉매가 이만큼 냉매가 아직도 증발을 못하고 증발기 출구로 나와버렸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냉매가 증발을 못하고 지금 압축기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통이 뭐냐면 이걸 감지하는 거잖아요. 감지하는 건데 이 배관의 직경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걸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 직경을 갖다가 20mm, 2cm, 20mm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은 상부에서 충분히 감지해요. 이것이 거리가. 근데 이 20mm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걸 못해. 그래서 가문통을 이 하방 45도에다가 여기다가 부착해야 돼. 여기다 부착해야 돼. 왜? 근접해서 감지를 해야 돼. 거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됐으면. 자, 여기 45도. 요 밑에가 냉매가 있잖아요. 냉매를 감지하는 것이 이쪽에다가 설치해줘야 돼. 냉매가 압축기로 넘어가서 액압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가문통을 설치하는데 거리 때문에 거기 위치. 그렇죠. 그렇죠. 위치를 이제 상부에다 하는 거면은 이걸 감지를 못해. 이것도 얘는 감지돼. 가까우니까. 얘는 감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 설치해 주는 것이 이제 정확한 감지를 가능하다. 중말관이 크면 막 크다고요. 동관이. 이 동관 사이즈가 이게 이제 요게 몇 사이즈면 이게 이제 20mm에 이게 19.5mm야. 이게 8분의 5인치짜리. 그러니까 요관보다 크면 요거보다 크면은 이거 같은 관이죠. 요게 이제 이게 15.88이구나. 이게 2cm가 안 되네. 이게 15mm네, 15mm. 근데 20mm 관 정도는 이거보다 더 굵어야 됩니다. 이 굵은 관은 이 위치를 갖다가 측면에다 해주셔야 된다. 측면에다가 그게 부착 위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게 설치하는 이 기준을 갖다가 이제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무실에서는 그냥 도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것이지 이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이 직접 시공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공 기준에 중요한. 이게 출구지. 이거 증막 입구고. 여기 증막 입구. 팽창 밸브 쪽이 있고. 네, 팽창 밸브. 그다음 증막 입구, 증막이 출구. 이거 진짜 압축기로 가는데 이 증막이 출구에서 압축으로 갈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압축기로 내려가는 이런 배관을 쓰는 것인데 이 배관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직접 압축기로 그냥 압축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압축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압축기로 쭉 가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애갑축을 그래도 방지하려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압축기로 가려면 적어도 이만큼의 이 관에는 냉매 이게 꽉 차 있어야 넘어가죠. 그 팽창 밸브가 그렇죠. 여기 뭐 하단에 여기 있죠. 요걸 갖다가 열어가지고 갖다가 너무 과대하게 밸브가 열려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서 좀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건 잠그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 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을 해. 냉동 장치는. 왜? 이 냉동 창고에 이 부하가 갑자기 많아졌을 경우 또는 부하가 하나도 없어질 경우 이렇게 이제 사용 조건이 막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젝션이라는 것은 압축기에 갑자기 적상이 360도 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낀 거예요. 왜? 이 부하가 없어졌어, 갑자기. 갑자기 증박이 내에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을 갖다가 흡수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없어져 버렸어. 즉, 뭐냐면 이제 냉동 창고 내에 참치를 갖다가 몇백 톤을 갖다가 냉동 창고에다가 저장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 냉동 창고에 있는 이 참치라고 하는 것이 이 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얘 온도는 지금 참치 온도가 지금 영상 5도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한 30도로 올려야 돼. 그러려면 이 물건을 갖다가 저온으로 만들려면 한참 부하가 많은 조건이 되는 건데 냉동 창고에 있는 이 참치가 한꺼번에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으면 냉동 창고에 부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냉동 창고에 빈 상태에서는 그냥 공기만을 냉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하가 없어졌잖아요. 부하가 없어졌으면 이게 냉매량이 소비가 안 되는 거지. 부하가 없어졌죠. 그럴 때는 냉매가 증발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해두게 되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냉매가 소비가 냉매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증발기에서는 증발을 못해. 왜? 부하가 없으니까. 부하가 없으니까 냉매를 증발을 못해요. 그런 조건이 되면은 이제 적상이 끼기 시작하죠. 적상이 끼는 속도가 몇 배가 빨라요. 왜? 증발은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상은 적상대로 끼고 냉매는 증발을 못하니까 애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인젝션이라고 하는 관화 하나를 토출된 관화를 갖다가 압축기로 해서 압축기는 항상 애갑축이 안 된 조건으로 고압의 냉매가스를 갖다가 공급해서 이제 적상을 막아주는 거 이것들 채용하기도 한다는 거죠.